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강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 미리 공지를 했었는데요. Q&A 컨텐츠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저에 대해 궁금했던 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그냥 저에 대해서 아무거나 그냥 음악이랑 상관없어도 되고 어떤 거 그냥 가다가 떠오른 거 아무거나 막 오늘은 딱 10가지만 질문을 제가 감추려 봤는데요. 그 10가지로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럼 시작할까요? 죄송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vnt.kyung 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제가 했던 곡들 중에서 제일 좋은 곡은 후바이 카르멜 판타지라는 곡이에요. 카르멜 판타지라 다 각자 다른 작곡가가 편곡을 한 건데요. 원래는 비제라는 작곡가가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했어요. 카르멘이라는 집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에요. 딱히 좋은 여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막 김치 싸대기 막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의 막장 드라마인데 그 시대에 정말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페라를 듣다 보시면은 정말 익숙한 광고에서도 많이 나올 법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곡이 투우사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3명의 작곡가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첫 번째는 왁스만, 두 번째는 사라사테, 세 번째가 후바이라는 작곡가들이 편곡을 했는데 그 작곡가들만의 특성이 각자 다 달라요. 테크닉도 어렵지만 음악적인 부분을 정말 표현을 많이 하려고 고민하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곡들은 그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딱 시작할 때 정말 그 비극을 알리는 인트로 부분이 있어요. 후바이만 그 인트로 부분을 썼어요. 정말 유명한 투우사의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후바이만 썼어요. 저는 그 투우사의 노래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하면서도 너무 신이 나고요. 그 비극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마다 제가 약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연주를 했고 제가 그래서 그 곡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이디는 minkyung05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바이올린을 4살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제가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셨는데 정말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바이올린이 좋아요. 지금 제가 싫으면 그만뒀겠죠. 근데 저는 음악하는 게 정말 좋고요. 그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또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어떤 바이올린 배우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제가 전동 킥보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전동 킥보드를 샀어요. 근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헬멧까지 샀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해가지고 혹시 헬멧 한번 써서 자랑해봐도 되나요? 어때요? 잘 들려요? 저 헬멧 태어나서 2번째로 써보는데 죄송해요. 네, 그러면 잠깐만 한번 쓰고 있어 볼게요. 저 자랑할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디 쓰고 나갈 수도 없고 잠깐만 쓰고 할게요. 죄송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진지하게 음악 안 했으면 어떤 것을 했을지 궁금해요. 아이디는 GAEUNTORA 님이 해주셨어요. 그래, 저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진지하게 전공을 하라.
저 뮤지컬 같은 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요. 사실 저 노래는 진짜 못 부르는데 트레이닝을 받으면 잘 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 뮤지컬도 너무 해보고 싶고. 아,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소설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로 소설 쓰는 거요. 막 이렇게 망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는 게 아니라 진짜 책으로 내서 이렇게 한번 내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소설이나 시집 같은 거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로 유튜버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대에 서는 일은 꼭 했을 것 같아요. 저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좀 긴장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딱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긴장감과 어떤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희열감?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음악을 안 한다는 건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직업 체험 영상, 콘텐츠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 네 번째 질문은 YUNDACH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정신이세요? 아, 죄송해요. 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뺄게요. 죄송합니다. 네.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OGAN04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중 예고를 안 가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인문계 다니실 때 공부랑 실기 비중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갔어요. 예원 예고를 안 갔고 그냥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1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 대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예종 예비학교 영재원을 다녔고요. 안 다닌 이유는 멀어서요. 제가 의정부 사는데 그리고 제가 또 체력이 엄청 약하거든요. 면역력도 엄청 약하고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운동하고 관리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차피 예비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예원 예고를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예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닐 수만 있다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제 다 공부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예원예고 친구들은 음악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 나누고 어떤 그런 음악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 그런 소통 문제에서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인문계 다니고 자퇴해서 홈스쿨링 한 거를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맞는 게, 그 상황에서 맞는 게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문계 다니실 때 공부랑 실기 비중 어떻게 했냐 했는데 전 사실 공부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자랑이 절대 아니고 이제 좋아했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막 너무 성적이 떨어지게는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또 연주도 많고 이것 활동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외국 가서 연주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해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못 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 시험 공부하고 차 안에서 암기 과목 외우고 30분씩 자가면서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실기 비중이 제 욕심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예종은 그리고 저 원래부터 예종 가고 싶었기 때문에 실기만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진 않아도 됐었는데 그냥 제가 뭔가 둘 다 놓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질문하신 분이 뭐 다른 예종 말고 다른 학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신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다른 학교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예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놓는 게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HYEMINVINCENTIA 그리고 너무 길어서 아이디가 잘렸는데 대충 이런 아이디입니다. 인간미 전혀 없고 차갑지만 티칭 좋은 쌤, 아니면 인간미 있고 인성 좋고 따뜻하지만 티칭이 그저 그런 쌤. 저는 물론 선택은 질문하신 분이 선택하시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당연히 티칭 좋은 쌤으로 가야죠. 인성이 너무 막 범죄 수준을 가면 정말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냥 차가우시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그냥 어떤 성격일 뿐이고 전혀 질문자분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티칭 좋은 쌤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인성은 글쎄요, 막 너무 안 좋으시거나 막 너무 막 이런 거 아니면 티칭 좋은 쌤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VAEORING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 이 질문 너무 좋아요. 바이올린도 세계 최고로 잘하시는데 외모도 최고인.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이거 질문해주신 분 저한테 다렉 한번 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MINJESONGVC. 네. 질문이 음악에서 섹시란? 제정신이세요? 아이디는 LEEFANTASY4인데요. 이건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연주자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만드시나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악은 테크닉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테크닉은 좀 상자를 포장하는 포장지와 같은 역할일 뿐이지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작곡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곡을 작곡할 때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그 곡을 작곡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곡을 작곡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해요. 작곡가들은 그런 자신의 마음 들키는 거를 기본적으로 되게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굉장히 구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곡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의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제 생각이 들어가야 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의 해석이 이러했어. 이제 내 상황에 빗대어서 나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곡을 만들어 갑니다.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근데 그 곡을 이제 정말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조금의 차이더라도 다 다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악보에 기재되어 있는 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작곡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 곡의 차이점과 호불호가 그런 데서 갈리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런 해석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되게 특별한 해석이다,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해석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곡가가 살았던 시대 배경,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바하 연주를 하게 되면 바하 시대 때는 왼손의 테크닉보다는 오른손의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이 이렇게 지금은 활이 굉장히 길고 활대와 활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시대 때는 활이 정말 그 쏘는 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 모양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왼손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 활 쓰는 기법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현대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소리를 냈었는지, 그 시대에 어떤 느낌의 소리를 사람들이 추구했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상상하면서 그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는 내 생각에는 현대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해 하면 거기다가 조금 더 로맨틱한 요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베이직한 어떤 그 시대에서 추구했던 소리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나는 그 시대 그때로 것을 옮겨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시대 때 것을 그대로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옛날 시대 때 것들은 그런 어떤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바로크 시대나 그런 데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바로크 시대 곡을 할 때 정말 해석의 차이가 정말 커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곡을 해석하고 만들어 갑니다. 네, 음악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각자의 설득력과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YEOP0103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술의 길이 험하고 힘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문득 한계라고 생각이 들 때 이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제 자아가 없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고비는 저 혼자 연습을 시작할 때 고비가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지 이거부터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 과정을 아마 고등학교 때 겪었었던 것 같고 연습 시간으로 때웠던 기억이 나요. 안 되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 뭐 12시간씩 연습하고 14시간씩 연습하고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꾼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라 라는 명언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 좌우명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정말 맞는 게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도 찾아내고 조금씩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좌충우돌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존심도 너무 많이 상하고 너무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고 고민도 정말 많았고 지금도 사실 고민이 다 있는데 그때만큼 막 너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데 그 한계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버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꼭 빛을 봅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Q&A 시간을 끝이 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질문에 제가 답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얻어가는 것도 정말 많고 마음가짐도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뽑히신 10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렉 한 번씩 주시면 제가 아주 작은 기프티콘 하나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다른 분들 질문은 오늘 대답이 없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 다음 컨텐츠에 쓰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쓰일 예정이니까요. 그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